자, 이번에는 3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41번 보시면 됩니다. 분권 발전기에다 밑줄을 그시고 극수가 6급, 총도체수가 400, 자속은 0.01 웨버 줬고 회전수가 600rpm, 유기기 전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기자원선은 파권이라고 했으니까는 파권에다 밑줄 하나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중권 파권 줬을 때 기전력 공식이 있는데 A분의 우리 피자 파이 60분의 N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파권이니까는 언제나 병렬의 수가 2개 잡아주시고 극수가 6극짜리고요. 도체수가 400, 그리고 자속수가 얼마냐면은 0.01, 60분의 회전수가 600인가요? 네,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나누면 3이고 요거 곱하면 4죠? 그리고 요거 나누면 10이니까는 12에다가 공 하나 붙인 120V가 유기기 전력 값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내철형 삼상변압기를 단상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다 밑줄을 그시면 돼요. 내철형 삼상변압기를 단성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답이라고 좀 적으시고요. 기구상이 존재하는 딱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철형이라는 거는 철심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단상변압기로 표현을 했을 때, 독립적인 단상변압기로 썼을 때 자기회로가 존재하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회로, 자속 파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변압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상변압기로 쓸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외철형입니다. 외철형. 철심이 이제 바깥쪽에 나와 있는 형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로 들어갈 것인데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했을 때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1차 측이 지금 보시게 되면 델타 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의 결선은 무슨 결선이에요? Y 결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델타 결선에서는 뭐예요? 우리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위상은 이제 0도.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루트 3의 IP 해가지고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 이제 위상은 30도만큼 뒤져 있다. 선전류가 이렇게 얘기할 거고 Y결선에서는 반대인데 전압이 이제 루트 3배 커지게 되는 거고요. 상전압에 비해서 위상은 성간이 상전압보다 30도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는 이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0도가 되는 건데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봤으니까 요놈하고 요놈 두 가지를 따져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0에서 30을 빼게 되면 결론은 몇 도예요? 30도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Y 결선했을 때 위상차 30도에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 요거를 외울 때는 항상 어떻게 외우냐면 데라바류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데라바류. 우리 사자성어 데라바류를 기억하자. 그래서 뭔 얘기예요?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다는 얘기고요.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반대로 가면 전류가 됐든 전압이 됐든 루트 3배가 될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4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상변압기가 5분의 4부하, 거기다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주상변압기가 있는데 부하가 5분의 4부하일 때 최대 효율이 된대요. 전부하에 있어서 철송과 동선의 비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철송과 동선의 비를 보니까 PI분의 PC를 물어보고 있죠.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따져볼게요. 원래 우리 전체 손실이라고 한다면은 철송과 동선을 갖다가 더해주면 될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부하시 1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동선의 크기가 i제곱이 r이 될 것인데 전부하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부하 전류가 100% 걸린 상태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n분의 1 부하가 상태가 된다면 부하 전류가 이제 변할 거니까 동선 가변선이 된다는 건데, 만약에 부하 전류가 반만 흘러가겠다 그러면 2분의 1 제곱이 될 것이고 3분의 1이 흘러간다 그러면 3분의 1 제곱, 만약에 n분의 1 제곱이다 그러면 n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는 손실 동선이 되는 건데, 만약에 n분의 1 부하시의 전체 손실을 따져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가 좀 변함이 있겠죠. 철선은 고정선이니까 변함이 없는데
동선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에 비례해서? 전류의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그래서 n분의 1 부하를 걸었으니까 n분의 1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최대 효율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의 최대율 조건은 뭐예요? 이 두 놈이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PI 이꼬르 PC의 n분의 1 제곱 이렇게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겠고요. 이 놈을 넘겼을 때 결론은 어떤 공식이 또 하나 나오냐면 n분의 1의 제곱은 PC분의 PI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제곱이 넘어갔을 때 n분의 1 부하시 효율을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루트에다가 PC분의 PI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값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이 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요거 가지고 풀 수가 있겠죠. 요거 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 그 부하를 갖다 5분의 4 부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잡으면 돼요? 5분의 4의 전체 제곱이 PC분의 P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5분의 4라는 것은 제곱을 때리면 얼마분의 얼마예요? 25분의 16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분의 16인데 지금은 PC분의 PI가 아니라 PI분의 PC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위쪽으로 다시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분의 PI가 아니라 PI분의 PC니까 위아래를 분모 분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25 요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5625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56 나와 있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4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n분의 1 부하시 효율값 요거 우리 따질 때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45번 보시면 동기발전기를 모선에 연결하기 전에 동기검정기로 모선의 값과 동기발전기의 값들이 그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한대요. 동기검정기로 알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동기검정기로 알 수 없는 거 밑줄 그시고요. 사실은 이제 그 동기검정기가 결론은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우리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뭐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뭐 별로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물어보면 용량,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회전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키위 주고 파로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지 않을 때는 뭐가 흐른다고 그랬던 거예요?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고 했던 거죠.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됐어요? 우리 무효획류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순환전류의 크기다 그러면 EZS분의 2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기전력의 크기에서 위상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을 때는 유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된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유효획류,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동기화전류라고 했던 거죠. 동기화전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전류의 크기, 뭐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원천이 있어요. 바로 여자전류의 변화 때문이죠. 여자전류의 변화. 이거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 틀려질 때는 결론은 뭐예요? 원동기의 출력이 변할 때라고 했었죠. 원동기의 출력이 변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기출문제 이제 한 문제가 있죠. 요놈 때문에 이제 동기화 전류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전류의 크기는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라고 했던 거고 두 가지의 전력이 또 나오죠. 수전력과 동기화력. 수전력은 E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 뭐 킬로와트로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고 동기화력이 나오면 E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키위 주니까 주파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 파형이 같아야 된다. 기전력에 파형이 같아야 되더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되더란 얘기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난조 발생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 난조가 발생이 되면 방지법으로 뭘 설치해요? 우리 제동 권선을 설치해주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45번은 알 수 없는 거 물어봤으니까 주파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 알 수 있고 전압의 크기, 그죠? 기전력의 크기, 전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에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에 사용되는 권선법 3가지가 있죠. 직류기의 권선법 3가지. 누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상권이 있고요. 두 번째 패로권, 세 번째 이층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페이 또는 우리 고필이라고 좀 기억하자고 그랬고, 이층권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중권과 바로 하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 찾으게 되면 2층권에 요 2가 숫자 2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개의 층으로 감겨져 있는 거. 그래서 정답 찾게 되면 3번이 되겠죠. 3번.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중권하고 우리 파권 좀 비교를 할게요. 중권은 병렬권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중요하죠. 자, 파권은 우리 직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가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요거는 어떻게 돼요? 중권 A하고 P하고 B 같다라는 거죠. 병렬의 수, 극수, 브러쉬의 수가. 파권은 언제나 2개가 되더라. 그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전압의 대전류. 둘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좀 기억을 하자. 그죠? 요거는 반대니까. 그래서 고전압의 소전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도가 들어가면 A는 MP였고요. 앞에서 또 이것도 다 정리했던 겁니다. A는 EM.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균합선이 있었잖아요. 균합선. 뭐 균합판이라고 돼 있고 뭐 모선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병렬권 균합선 설치를 하는 거고 파권은 직렬권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균합선의 설치 목적도 뭐였어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할 목적으로 쓰는 게 균합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4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47번 문제는 그 속도를 물어봤는데 60Hz 4극 정적 속도가 172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대요. 원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그 전부와 운전 중에 2차 회전을 그 2차 저항을 몇 배 했냐면 4배 했답니다. 그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죠. 당연히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비례추이라는 게 있었죠. 슬립과 2차 저항은 항상 비례관계다. 그럼 얘가 4배 커지게 되면 슬립도 몇 배 커지는 겁니까? 4배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N은 1-S의 NS가 되는 거죠. 항상 그 회전자의 속도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러면 봐봐요. 2차 저항이 4배 커져서 슬립이 4배 커지면 회전자의 속도는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즉 처음에 주어진 1720rpm 그것보다는 속도 회전수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되는데 지금은 다 작기 때문에 뭐 찍을 수는 없어요.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슬립을 먼저 구해봐야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우리 NS분의 NS-N 요걸 이용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회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NS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P분의 120F죠. 동기속도는 항상. 그래서 극수가 4극이고요. 120에다가 주파수가 60이래요. 그래서 이거 1800 나오겠네요. RPM. 그러면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N값은 얼마냐면 1720 잡아주면 됩니다. 요게 얼마냐면은 요게 그 0.044가 나온대요.
근데 슬립이 실질적으로 4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분이고 2차장이 4배가 커졌다고 그랬으니까 슬립도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4배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얼마냐면 0.176이 됩니다. 그때에 대한 슬립 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0.176에다가 NS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1800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약 1483 RPM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이 몇 번이에요? 예, 3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 3번인데 뭐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기출문제 한 문제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2차 저항이 4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4자 딱 동그라미 놓고 답이 4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4자가 들어가는 거 찾으면 답이에요. 왜냐면 보기를 봤을 때 4자 들어가 있는 새끼는 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지구상에 딱 존재하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요거는 칠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우리 여기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브와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발전기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그 직권 발전기 한번 볼 건데 우리 직권 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식 적어보면 V 플러스 IA에다가 우리 RA 플러스 RS 이렇게 적는 건데 우리 항상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변하는 겁니다.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왜냐면 무조건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면 두 개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는 없잖아요. 병렬일 때는 우리가 합분의 곱이고 직렬일 때는 두 개를 그냥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요것만 변하는 거예요. 요거 전동기로 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직권은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모든 전류가 똑같다라는 거죠.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 부하 전류, 그 다음에 이 계자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속까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흘러야 자속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암페어 오른나서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속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 관계인데 자 여기서 하나 볼까요? 자 만약에 무부하 조건이 된다 그러면 부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하 전류가 얼마예요? 0이죠. 부하가 없으니까 부하 전류가 0이 되는 건데 부하 전류가 0이 되면 자속 파이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전력이라고 하는 놈은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전기자가 끊었을 때 세교했을 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자속이 없다 그러면 자속이 존재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기전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전력이 입력값이기 때문에 얘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부하시요 실제로 무부하시의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 발전기가 결론은 누구냐면 직권 발전기라 밖에 없는 직권. 우리 직권 발전기만 무부하 상태가 됐을 때 전압 확립이 유일하게 되지 않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부하 시에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부하 특성 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인데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기전력, 우리 여기가 계자 전류라고 했을 때 계자 전류가 자속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자 전류가 증가할 때 선을 갖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공극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잔류자기로부터 증가해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무부하
우리가 포화 곡선이라고 해요. 포화 자체라는 거는 꽉 찼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전압을 만들어내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부하 상태가 됐을 때 부하 전류가 0이고 자속이 0이 되면서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전력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부하 시에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 거, 우리 직권 발전기, 또 무부하 포화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 직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있어요.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직권이고요. 무부하 시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 발전기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직권 발전기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기출문제 두 문제를 다 말씀드렸고요. 49번 문제 갈게요. 수은정류기 역호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상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이거는 운전상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거니까 상식적으로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과도한 부하전을 피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양호하게 유지한다. 진공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좀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4번에 봐봐요. 냉각장치에 유의하고 과열되면 급히 냉각시다. 조금 개념이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4번인데 우리가 실제 관행 과열을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냉각장치에 유의하고. 그래서 관행 과열을 피할 거다 해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면 동기 발전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그 단락비 3번 보시면 단락비를 작게 하기 위해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분포권과 단절권은 뭐예요? 우리 단절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일단 첫 번째가 뭐야? 동량이 감소하는 거죠. 우리 코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동량이 감소 또는 권선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고저파를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저파를 뭐하여? 제거하여 전압에 또는 기전력에 하연 개선을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우리 단절권이 되는 거죠. 전절권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분포권이 있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는 거죠. 누구에 비해서? 집중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똑같은 건데 고저파를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저파를 제거하여 뭘 개선하는 거예요?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옳지 않은 건데요. 단락비를 갖다가 작게 하거나 크게 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적으로 그 고저파 제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단락비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단락비가 크려면 철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철극기, 돌극기,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는 작아야 되고 전압 변동률이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단락비가 큰 기의 특징. 앞에서 몇 번 했는데 한 번 더 적어보죠. 누구였습니까? 철극기, 돌극기. 철 성분이 많아서 우리 철극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안정도가 증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 작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용량이 커지죠. 손실이 작기 때문에. 자, 하나 더 얘기하면 효율이 나쁘다. 운전 효율이 나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L값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게 되면 3번밖에 없어요, 답이. 그 다음에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시면 브러쉬를 이동하여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반발 전동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브러쉬 이동만으로 기동 정지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인데 요거 답으로 하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 갈게요. 정전압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는 그 여자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뭐예요? 여자 전류를 감소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자속이 감소가 되고요. 우리 기전력이 감소가 되고 발전기의 출력이 감소되면서 어떻게 돼요? 부하분단 B가 출력이 감소했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면 역률은 어때요?
좋아지겠죠. 부하 분담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작아지니까 역률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상특성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 여기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전류고 우리 계자 전류라고 했을 때 V곡선 따지면 되죠. 역률이 올라가는 입장,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상분이 발생되는 거죠. 앞설 때 역률. 그래서 진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C로 작용된다, 과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은 감소하면 지상, 그래서 L, 리액터로 작용하고 부정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상분이니까 뭐야? 앞선이죠, 앞선. 앞선 무효전류 증가.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반대로 여자 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고 기전력 커지고 출력 커지고 부하분담 커지니까 역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지상 전류가 그러는 거죠. 지상. 90도 지상.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상 브릿지니까 뭐예요? 반파가 아니라 전파라고 봐야 되겠고요. 저항에 부하되는 인가되는 전압이 200V래요. 우리 그 저항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이 200V라고 했고 전원 전압 물어봤죠. 그럼 정류기의 전압강은 무시한다고 했고 전원 전압은 입력이니까 2를 물어본 거고요. 저항 부하니까 어디 출력이니까 직류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V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ED는 얼마예요? 전파니까 ED는. 반파는 0.45의 2고 전파는 2배니까 0.9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나눈 놈은 교류의 시로값이니까 0.9분의 1이.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0.9분의 200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예요? 222V 하고 나옵니다. 정답 몇 번? 3번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54번 문제인데 54번 문제는 아까 우리 그 권선법, 직류기의 권선법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46번에서 내용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 파권의 이점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파권. 우리 아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우리 파권은 직렬권이면서 용도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중권은 저전압의 대전류고 파권은 고전압의 소전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좀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가 된다고 했던 거예요. 직렬은 뭐예요? 전압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직렬은. 그러면 직렬은 전압 분배가 일어나니까 그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배된 전압을 다 합쳐주면 전체 전압이 나오겠죠. 이제 그게 키로이프 제2법칙 전압평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압 소전류, 전압 분배된 걸 합치면 전체 전압은 커진다. 고전압. 그래서 전압이 높아진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파권을 갖다 승합기에 많이 사용을 하죠. 승합기. 예전에 이 문제도 있었죠. 어디에서는 승합기에 많이 사용을 한다. 주로. 전압이 높아지는 특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5번 가도록 합시다. 동기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부하 전류가 일정한 경우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게 되는 역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실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여기 밑에 코사인 세타는 이 밑변의 크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변은 뭐냐면 유효분이죠. 유효분. 그 다음 우리 사인 세타라는 것은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무효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우리 유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효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 사용한 전력, 사용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효 전력은 버려진 손실값.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VAR, 버려봐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겁니다. 손실이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이제 당연히 이 밑변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무효분이 없으면 유효분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실이 가장 적은.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을 따지게 되면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력이란 놈은 어떻게 따집니까? 우리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입력에 100을 넣어가지고 출력이 100이 나왔다 그러면 효율은 100%잖아요. 그러면 손실은 얼마냐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역률을 갖다가 얼마라고 놓냐? 100%, 즉 1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손실이 0인 거.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입력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실제 사용한 유효분이 100% 다 썼을 때 손실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률이 100이라는 얘기는 손실이 0이고 효율이 100% 개념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률의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전압 변동률이 0에 가깝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우리 전압 변동률 공식이 뭐야?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부하를 걸기 전이고 이거 부하를 걸었을 때인데 얘가 0이란 얘기는 부하를 걸기 전과 걸었을 때가 전압이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게 220인데 이게 220이에요. 그럼 0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걸었는데도 전압 강화가 없다는 얘기지. 즉 뭔 얘기예요? 손실이 뭐야? 0이란 얘기입니다. 0. 그러니까 손실이 0이니까 뭐예요? 효율이 100%고 역률이 100%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게 되는 역률은 얼마예요? 100% 1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요. 자, 봐봐요. 역률과 그 다음에 손실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효율이죠. 효율. 손실이 작으면 효율이 좋아지고요. 역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같이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률하고 효율은 같은 개념이고요. 손실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손실이 작아지면 전압 변동률도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얘가 전압 변동률이 크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전압 강화가 크다는 얘기니까 이런 개념들로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 56번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유효전력 공식도 보면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왜 코사인 세타냐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무효전력은 사인 세타죠. VI 사인 세타. 물론 삼상이면 루삼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사인은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사인이 들어가는 거고 피상전력은 코사인 사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리예요. 그래서 그냥 피상전력 V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 루트 치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우리가 피상전력이 나오는 거죠. 피상전력. 이런 개념을 우리가 회로 이론의 아주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로 개념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56번 갈 건데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 상식적으로 해서 맞출 수 있죠. 우리 직류에선 주파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우리 주파수 제어는 누구 거예요? 유도기 거죠, 유도기 거. 자, 한번 볼까요? 직류기의 속도 제어. 원래 이제 대표적인 아닌 거 해가지고 답은 2차 여자법이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유도기 거죠. 삼상 누구예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계좌 제어법이 있었죠. 앞에서 이것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정출력 제어죠.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우리 전압 제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 제어의 특징이 뭡니까?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압제는 또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일그러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예요? 부하, 변동이 심한 곳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플라이를 설치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워드레로 방식과 일그러 방식 차이점은 바로 얘죠. 플라이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저항제어법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주파수 제어죠. 주파수로 농형 거죠. 삼상유도 전동기의 바로 농형 속도 제어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문제는 삼성건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요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2차 여자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슬립 주파수라는 거는 이제 F2S, 그 회전 시의 2차 주파수, 운전 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로는 농용과 건선용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농용의 세 가지 누구였어요? 주파수 제어 있었죠.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근공업의 포트모터로 사용된다. 그래서 특징은 역률이 우수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극수변환법, 극수제어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압제어, SCR의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 제어한다. 그죠? 그 다음에 건선형도 첫 번째 누구 있습니까? 2차 저항법. 그래서 비례추의 원리로 사용되는 거고, 그 장점이 있는데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종소법 있었죠. 뭐 직렬, 병렬, 차동. 그래서 직렬은 P1 플러스 P2분의 120F. 그다음에 병렬은 직렬의 2배. 그래서 P1 플러스 P2분의 120F 곱하기 2배. 그다음에 세 번째 차동 종속은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바로 얘죠. 2차 여자법. 슬립 주파수 나오면 2차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립 주파에서 밑줄을 그으면 돼요. 그다음에 58번 문제. SCR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SCR이라는 놈은 단방향 3단자라는 거죠. 우리 단방향 3단자. 그리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AC를 DC로 바꾸는 정류 기능을 갖고 있죠. 정류 기능. 이렇게. 그래서 정류 기능을 갖는 단방향, 1방향성 3단자 소자.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문제. 자, 우리 59번 문제는요, 운전 중인 유도전동기에 등가위로 해서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결론은 이 기계적 출력은 누구냐면 그 부하를 얘기하는, 부하 저항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항값. 그래서 부하 저항 2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R은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공식이 R2에다가 S분의 1의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R이 이제 2차 출력 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뭐라고 다니면 등가 저항이라고도 하죠. 등가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출력을 나타내는 정수값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요거 2차 저항, 부하 저항 R2 값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 계산 문제도 있죠. 보셔야 되고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슬립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눠주죠. 4% 줬을 때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냐? 24배가 된다라는 거고요. 5% 줬을 때 몇 배예요? 그러면 19배가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로 있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볼 건데, 삼성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kW고요. 슬립이 5%래요. 우리 출력은 P0라고 쓰잖아요. 5kW. 우리 아웃의 출력이라고 좀 기억을 하자고 그랬고, 슬립은 5%니까 0.05가 되겠습니다. 2차 동선의 밑줄을 그으세요. 2차 동선에. 그래서 우리 원래 P2C를 구하는 2차 동선의 공식은 1-S분의 S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출력 P0를 곱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기계손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 PM을 갖다 잡아준 다음에 가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무시해가지고서 그냥 P0 출력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동선 한번 구해볼게요. 2차 동선 공식 꼭 암기하셔야 돼요. 산업기사 쪽에 잘 나옵니다. 자, 1-S 0.05분의 0.05. 자, 출력을 5kW 줬는데 5kg가 아니라 10이죠. 10. 네, 10이죠. 네,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단위도 그 킬로와트로 줬으니까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출력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2차 동선이니까는 우리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렇게 풀어도 되는데 해설은 조금 다르게 풀어놨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P0 구하면 P0가 출력인가요? 예, 1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526 하고 나올 거예요. 0.526. 526.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60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요.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해결하셔도 돼요. 우리 출력 공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출력을 P0라는 놈은 1-S에 P2라는 공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풀어도 됩니다. 그럼 P2는 1-S분의 P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P2C는 SP2니까, 그죠? 슬립은 0.05 줬고 요거 이용해서 P2 값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에다가 S가 0.05분의 출력이 얼마냐면 10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526 나와요. 10.526. 그래서 0.05에다가 10.526 곱하면 요렇게도 답 나옵니다. 그래서 0.526 나오죠. 킬로와트.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09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2008년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